자, 여러분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 서 있다고 합시다. 아, 경치 정말 좋네요. 하지만 그때 거대한 물의 장벽이 여러분에게로 다가온 걸 보게 됩니다. 쓰나미도 저 정도로 크진 않을 텐데, 하지만 메가 쓰나미라면요? 이 행성에서 공룡을 쓸어버릴 수도 있었던 엄청나게 큰 파도 말이에요. 보통 쓰나미만으로도 충분히 안 좋죠. 이 용어는 항구의 파도라는 일본어에서 유래되었어요. 하지만 빠르게 한번 치고 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연달아 거대한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는 겁니다. 강한 지진 후에 발생하거나 더 자주는 수중 화산 폭발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요. 이렇게 수중에서 폭발하는 타이탄들은 보통 우리가 육지에서 보는 화산들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합니다. 이 화산들이 주변의 차가운 물속으로 타는 듯한 뜨거운 용암을 방출하면 그건 화산 유리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게 대양절을 변형시키죠. 그 결과 엄청난 양의 물이 바뀌면서 파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 파도가 해안에 가까워질수록 파도는 50m까지 또는 약 15층 정도까지 높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파도의 높이가 수십이 아니라 수백 미터였다면 어떨까요? 비현실적인 재난 영화의 줄거리 같이 들리겠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이 하늘을 찌를 듯 높은 파도는 메가 쓰나미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쓰나미가 메가로 격상되는 데는 크기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있어야 해요. 메가 쓰나미는 훨씬 더 클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조건들에서 형성됩니다. 대부분의 쓰나미와는 달리 메가 쓰나미는 지각 활동에 의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게 한몫할 수 있지만요. 거대한 파편 덩어리가 갑자기 물속으로 떨어질 때 형성되죠. 수영장에서 다이빙 점프할 때처럼 물이 위와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메가 쓰나미는 1958년 알래스카 리투야만에서 일어났어요. 강도 7.8의 강력한 지진으로 인해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빙하 표면에서 떨어져 나와 물속으로 떨어졌죠. 이로 인해 반대편 해안의 파도가 사방으로 부딪혀 튀었는데 장장 524m의 높이에 이르렀죠. 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더 높았어요. 하지만 메가 쓰나미는 이보다 훨씬 더 전에 발생했었어요. 약 7만 년 전 카보베르데의 포고 화산의 한 부분이 바다에 떨어졌고 시애틀 스페이스 니들만큼 높은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이 물의 장벽은 인근 산티아고 섬에서 충돌했어요. 세계 역사를 바꾼 메가 쓰나미는 6,600만 년 전에 일어났어요. 그때 거대한 소행성이 제 말은 에베레스트 산만한 게 지구에 충돌했었죠. 마치 지구를 배회하고 있던 거대한 파충류들에겐 그 충격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듯이 이 뒤에 엄청난 크기의 메가 쓰나미가 뒤따랐죠. 버즈 할리파보다 2배 높은 약 1.6km의 파도가 전 세계 대양을 횡단했죠. 지구에서 좋은 때는 아니었죠. 전 그때 없었어요. 이제 골리앗만한 60층 높이의 파도가 땅에서 나무를 뽑고 가는 길에 모든 걸 부수는 걸 상상해 보세요. 놓치기 어렵겠지만 이 메가 쓰나미는 2015년에 눈에 띄지 않고 지나갔어요. 거대한 산사태가 수톤의 암석을 알래스카 타한 현만에 쏟아부었고 하늘에 닿을 듯 높은 물벽을 만들었죠. 과학자들은 사건 발생 몇 시간 후에야 그걸 알게 되었고 현장에는 몇 달 후에야 그 영향을 기록하기 위해 도착했어요. 메가 쓰나미는 강할 수도 있지만 국부적인 영향만을 미칩니다. 공룡을 멸종시킨 것만 제외하면 말이죠.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쓰나미가 시작된다면 아마 해안에 닿지도 못할 거예요. 지질학적 움직임과 화산 폭발의 원인인 지진으로 인해 생긴 쓰나미는 힘을 잃지 않고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궁금증입니다. 메가 쓰나미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좋은 소식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는 겁니다. 안 좋은 소식은 산사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다시 볼 수 있다는 걸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가지 전문가들이 확실히 아는 건 아마 가까운 미래에 그렇게 위험한 건 없을 거란 거예요. 그렇지만 만일 일어난다면 아니면 일반 쓰나미라도 살아남기 위해 알아야 할 몇 가지 규칙들이 있어요. 쓰나미 경보가 들리면 즉시 고지대로 대피하세요. 해안으로부터의 거리는 별로 중요치 않아요. 어떤 쓰나미들은 전보 제트기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도망치는 건 불가능하죠. 쓰나미는 한 번의 파도가 아니라 몇 분에서 몇 시간 동안 칠 수 있는 일련의 파도라는 걸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 파도 이후로 모든 게 괜찮아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파도는 몇 번이고 다시 올 수 있고 각각의 파도는 그 전의 파도보다 더 높을 수 있어요. 경보가 멈출 때까지 안전한 곳에 계세요. 차로 대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통체증으로 차 안에서 꿈쩍도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차는 쓰나미로부터 여러분을 구해주지 못해요. 쓰나미는 차를 쉽게 들어올려 쓸어버릴 수 있어요. 쓰나미는 해변뿐만 아니라 강바닥을 따라 지형을 강타할 수 있어요. 그러니 쓰나미 경보가 시작될 때 강 근처에 있다면 언덕으로 올라가거나 튼튼한 대피소를 찾으세요. 이상한 것은 바다에서 쓰나미가 온 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할 거란 겁니다. 거기선 파도는 단 1m밖에 안 될 수 있지만 해안으로 다가갈수록 더 커지죠. 만약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배에 있다면 육지를 향하는 게 아니라 더 멀리 바다로 항해하세요. 이것 좀 보세요. 얼음 쓰나미도 있어요. 이 희귀한 현상은 아직 녹지는 않았지만 얼어붙은 호수의 얼음이 이미 큰 덩어리로 갈라지기 시작하는 봄에 일어나죠. 강한 바람이 이 얼음 덩어리들을 해안 쪽으로 밀어냅니다. 제 머리를 핑 돌게 하는 또 다른 놀라운 자연현상은 토네이도예요. 따뜻한 기류와 차가운 기류가 만날 때 발생하죠. 보통 비나 우박을 동반한 평범한 내우처럼 시작하죠. 그러다 위에 회전하는 공기로부터 깔때기 구름이 나타나고 땅에 닿으면서 토네이도를 일으키는 거죠. 토네이도의 가장 빠른 풍속은 시속 480km에 이르는데 나르는 화살보다 빠릅니다. 어떤 토네이도는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어요. 이제 이걸 상상해 보세요. 불 붙는 건 말이에요. 불 회오리는 불이 바람을 일으키고 솟아오르는 뜨거운 공기가 빠르게 움직이면 회전하기 시작하죠. 구름에 닿지 않기 때문에 진짜 토네이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강력해요. 불 회오리는 섭씨 1090도까지 가열될 수 있어요. 용암처럼 뜨겁죠. 이건 정말 드물게 발생하는데 산불이나 화재 폭풍 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네, 화재 폭풍. 마치 불이나 폭풍 각각으로는 부족한 것처럼 말이죠. 화재 폭풍은 불이 엄청 크게 자랄 때 자체적으로 풍력 체계를 만들어낼 때를 말해요. 연기가 대기 중으로 올라가면서 화재 폭풍 구름을 형성하죠. 이런 구름은 번개를 일으킬 수 있고 그러면 더 많은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말이 나와서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번개가 많이 치는 곳이에요. 카타툼보 강 하구 부근은 1시간에 최대 280볼트에 달하는 번개가 칠 수 있어요. 이 이상한 자연광쇼의 원인은 습지를 둘러싼 바람 때문이에요. 아니면 건조한 지역에 있다면 모래폭풍을 볼 수 있습니다. 모래폭풍은 강한 바람이 건조한 표면으로부터 많은 양의 모래를 공기 중으로 수십 혹은 수백 미터까지 끌어올릴 때 생기죠. 이제 하늘에 걸려있는 두툼한 토네이도처럼 보이는 걸 상상해 보세요. 렌즈 구름은 특히나 이상해요. 왜냐하면 바람이 아무리 세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죠. 렌즈 구름은 기류가 소용돌이로 흐트러질 때 두 개의 공기층 사이에서 형성됩니다. 보통 기류가 높은 산이나 언덕과 같은 장애물을 만날 때 일어나죠. 와,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 얼마나 멋진가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